네, 9단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9.3-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형태는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있고 반력으로 B 지역에 이제 K 델타 B 부분이 있고, 여기 모멘트 MA가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MA와 이제 RB에 대한 부분이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힘의 평형 부분을 사용을 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여기 보면 이제 하중이 Q죠. QL만큼 전체적으로 Y축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고, 요게 이제 RB 요거만큼 작용을 할 테니까 이제 QL이, 그래서 RB라고 하는 건 이제 QL이 될 텐데, 이게 K 델타 B.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델타 B가 사용이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K QL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MA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트 부분이 돼서,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QL, 즉 이제 2분 L 지점에 QL이 작용한다 라고 보고, MA 빼기 QL 곱하기 2분의 L 꼴 0이 돼서 MA가 Q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모멘트 방정식 이거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형식이 될 거고, 이거로부터 여기 보면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EI VW 프라임 콜 M, 요거로부터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1차 적분, 2차 적분, 이런 식으로 값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 수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게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적분상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적분상수를 이제 적절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들로 사용할 거는, 예를 들면 요 지점 같은 경우는 지금 슬라이딩 서포트죠. 그래서 노 로테이션, 그래서 이 얘기는 V 프라임 제로, 요게 0이 되는 조건, 요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L 지점, 요 지점에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거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처짐이다 보니까 처짐 방정식 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투입을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V 프라임 0, 이걸 넣게 되면 여기 0 돼서 이제 C1이죠. C1이 0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없다 라고 보면, 두 번째는 요게 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값이 돼서 L을 넣어주면 되죠. 여기 L. 그래서 4분의 QL 4승, 그래서 C2를 계산하게 되면, C2 같은 경우는 요 값이 되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요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equations of deflection curve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신에 v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될 거고, 두 번째로 구할 부분은 바로 디플렉션 델타 B였는데, 델타 B 같은 경우는 이미 구했죠. 값을 이렇게 다 구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9.3-20번 문제가 될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A 지점까지, 여기까지는 Q라고 하는 분포화중이 작용을 하고 B 지점에는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개서 x가 0, a 사이, 그 다음에 a부터 x가 이제 b 지점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작용하는 거는 모멘트, 그 다음에 이제 RA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그래서 RA를 구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QA라고 하는 하중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QA가 될 거고, MA 같은 거는 계산을 하면 2분의 A 제곱, 모멘트 같은 경우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모멘트 방정식을 구해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0부터 A까지, 이거는 A부터 이게 B가 아니고 L이네요. L까지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EI 더블 프라임은 M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범위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다 구해주게 되면 요거를 이제 적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이거를 값을 구하게 되면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쓱 지워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을 또 적분을 해주게 되면 될 거고, 두 번째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1, C2, C3, C4 이게 이제 미지수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조건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둘로 쪼개지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연속 조건 부분이 되겠죠. 연속 조건. 즉 이제 이 부분에서 처짐, 예를 들면은 V A,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쪽을 뭐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요식과, 그래서 요식과 요식의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값이 동일해야겠죠. 이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연속 조건. 이번에는 V 프라임 A 플러스와 V 프라임 A 마이너스가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승, 요렇게 사라져서 요 수식 이렇게 하나랑 요렇게 두 개 여기 나올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경계 조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v 0 이퀄 0, v 프라임 0 이퀄 0. 그래서 이거를 뭐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다가 x 이퀄 0 이걸 넣으면 0, 0, 0 돼서 c1 이퀄 0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v 0 이퀄 0이니까 0, 0, 0, 0, 0 하면 C3도 0이 됩니다. 그래서 C1이 0이 된다는 얘기는 C2는 마이너스 6분의 QA 3승 이렇게 될 거고, C3 여기서도 보면은 C1 0, C3도 0, 그 다음에 C2 값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면 C4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4는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24분의 QA 4승.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디프렉션 커브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Vx에 대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 뭐 Vx 같은 경우는 이거는 0부터 A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L까지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구해야 되는 건 이제 델타 B 부분이기 때문에 B 지점에서의 처짐. 그래서 V 델타 B는 VL 부분이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L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9.4-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문제랑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대신에 equations of
디플렉션 컵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3차, 즉 EIV 트리플 프라임은 V, 즉 전단력으로부터 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단력 같은 경우는 뭐 값을 구하게 되면은 QX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1차 적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C1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단력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멘트 조건을 가지고 계산한다 라고 하면은, 모멘트가 이제 요 끝 지점에서는 0이 된다. 요거로부터 이제 C1 값이 여기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돼서 여기서부터는 2차, 3차 적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요 뒤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봤었던 요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하중이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하중을 구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차, 즉 요거로부터 이제 값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부터 Q라는 거 하는 건 이미 주어졌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적분, 2차, 3차, 4차를 통해서 요거를 이제 각각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뭐 적분이다 보니까 적분 부분은 뭐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의 뭐 어떤 조건들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전단력 조건이죠. 그래서 전단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요 끝 지점에서의 전단력이 빵이다. 그다음 모멘트도 빵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요게 0, 요게 0,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VX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조건들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여기서 뭐 C1, C2, C3, C4 이렇게 나오는 요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델타 B랑 세타 B 요거다 보니까 이제 델타 B는 VL, 세타 B는 V 프라임 L, 이렇게 해서 각각을 뭐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9.4.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이제 앞선 문제랑 뭐 동일합니다. Q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4차를 가지고 즉 요거를 가지고 이제 풀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것들 가지고 풀 수가 있게 되겠는데, 뭐 조건들을 보면은 여기서 뭐 보통 0, 요게 0이 되는 게 나올 거고, 이제 모멘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6대 0, 6대 0이 돼서 이제 이걸 가지고 C1, C2, C3, C4 이게 나올 때 이제 요 조건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서 원하고자 하는 거는 맥시멈 디플렉션
맥실럼 디플렉션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대칭 구조다 보니까 이제 요 지점 2분의 L 지점에서의 V 값이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죠. 이제 아래로 처지다 보니까 그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뭐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4차를 이용해서, 즉 이렇게 할 거고, 뭐 수식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수식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건들을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게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슬라이딩 서포트죠. 그래서 슬라이딩 서포트다 보니까 여기서의 뭐 전단력이 0이 되고,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끝지점 여기서의 모멘트가 0이 된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에서는 이제 각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V 프라임 0이 될 거고, 여기서는 지지다 보니까 V 이꼴 0.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C1에서 C4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Vx라는 걸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뭐 여기서 보면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대 처짐. 그래서 최대 처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하중이 이렇게 뭐 작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처지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값은 x 0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0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문제랑 뭐 동일하게 다 이런 식의 이제 조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처짐이 어디서 발생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 처짐을 구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문제를 보면은 집중하중 발생할 때랑, 그 다음에 이제 분포하중, 하중이 뭐 중복돼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중첩법을 사용해 보아라.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집중하중일 때 부분을 구하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분포하중.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 처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대 처짐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요 C 지점. 그래서 집중하중일 때 요 부분, 요 V1 이렇게 보고 V2 요 부분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수식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앞선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답 부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펜디스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요게 이제 여기 될 거고, 집중하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값이 각각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Q 값, P 값, BH, 그다음 L도 3.6m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0.78mm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뭐 동일합니다. 보면은 여기에 집중하중
여기에 이제 분포하중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집중, 그다음에 분포하중일 때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중첩법을 사용해서 C 포인트에서의 디플렉션을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Vx를 다 구한 다음에 X 대신에 L 플러스 A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수식을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분포하중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 여기에 집중하중, 집중하중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집중하중이 이렇게 5가지가 작용할 때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 2, 3. 그래서 2번, 3번은 반복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1번일 때 1번 집중하중일 때 2번 집중, 3번 집중 이때일 때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보면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지점에서의 뭐 변형이기 때문에 2분의 L 할 때, 여기도 보면 여기에 2분의 L, 여기에 2분의 1일 때, 이때를 2번 같은 경우는 2개 있으니까 2개, 3번도 2개 이런 식으로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델타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케이스, 이건 이제 2번 케이스가 되겠는데, 2번 같은 경우는 (3번) 여기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펜딕스 H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식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신에 이제 x 대신 얼마, b 대신 얼마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b, x 이렇게 넣어주면은 값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5개의 이렇게 원래 따로 작용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분포하중으로 이렇게 OP가 작용하는 경우 Q가 될 거고, QL이 OP가 될 테니까 이제 Q 같은 경우는 OP 넣으면 L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분포하중일 때 여기서도 똑같이 가운데에서의 델타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C번 같은 경우는 요 델타 값, 요 델타 1번에서 구했던 거와 2번에서 구했던 거에 그냥 B니까 그냥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뭐 핵심은 이제 각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예를 들면 P가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눠서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 이제 집중하중일 때와 분포하중일 때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단원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9.5단원 문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